이준석 후보 말씀하시죠. 작년 12월 3일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짓밟혔습니다.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이번에 후보를 낸 정당을 보며 국민은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인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마. 그런데 지금 국가 재정에 대한 대책도 없이 뭐든 다 해주겠다는 후보를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원칙 없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보름달은 저물고 초승달은 차오릅니다. 초승달같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저 이준석이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는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셨던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좌우의 선동가들이 정말 부정선거를 믿어서 음모론을 퍼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치 팬덤을 결집하기 위해서 아니면 선거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서 혹은 돈을 벌려고 부정선거를 소재로 영화까지 만들어서 음모론의 야바이꾼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국민을 속이고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음모론에 빠졌던 증거를 제시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독일 공산당원의 주장을 베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호텔 경제학,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유령섬이 된 거북섬 등 자신의 발언이 틀렸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끝내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서 정치적 팬덤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런 나쁜 정치인 때문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극단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은 분명합니다.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바른 말하는 대통령을 뽑아주십시오. 낡은 기득권이 아니라 압도적 새로움을 선택해 주십시오. 바야흐로 오렌지빛 선거혁명을 이룰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준석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내겠습니다. 우선 저희 개혁신당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했던 위성정작 만들지 않았던 당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 양극화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분열되는 것은 양 세력의 고조되는 언사,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언사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계속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트위터나 이런 거 하시면서 재미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데요. 본인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때 가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달려드신 이력이 있어요. 어떤 지적을 했더니만은 그분에게 가서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뭐 이런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요. 수준 낮은 일배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장애를 저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런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이런 언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이재명 후보님, 그 헌법 8조 잘 아시죠? 예, 뭐 조문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 8조의 2항인데요. 제발 그 헌법대로 정당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운영을 보면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란 말을 들은 지 오래고요. 정당의 당원 같으면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당원 같은 것을 막 바꾸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당원을 보면 80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당직이 기소 시에 정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1심 유죄 나오자마자 당원 80조가 삭제됐거든요. 이렇게 당의 존립 근거가 되는 당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위인 설법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전에는 기소된 사람 없었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기소되고 나니까 유죄를 선고받으니까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법 체계에 대한, 당내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법률이나 개헌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관련된 부분은 좀 회피하시고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그냥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시간 아는데 지났는데요.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시간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예. 뭐 허은하, 김용남 그렇게 좋으시면은 허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 거 읽어드리면요. 매표 포퓰리즘하는 사람이다. 한국판 차베스다. 김용남 의원은요. 이재명은 대통령커녕 성남시장의 자격도 없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횡성 한우보다 더 맛있다는 횡령 한우를 사 먹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반영해가지고 같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권영 후보님, 그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정의당의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죠. 이준석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번의 토론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토론 자리를 통해 단 하나, 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상계동 5성 빌라 반지하에서 시작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제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응원 그리고 이 위대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공부할 기회를 주셨고 국비 유학생으로 저를 세상 밖으로 보내주셨고 국민의 선택으로 정치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제 저는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께서 피와 땀으로 지켜오신 그 소중한 기회의 사다리를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기호 4번 이준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